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요약함수 문제 연락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은 제가 한 5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가볍게 몸을 푸는 문제부터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게요. 이 표를 근거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뭐 성명과 국어 점수를 이용해서 총 인원수를 구하라. 만약에 카운트 함수를 써라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시험 안 나오겠죠. 이제 카운트 컨트롤 A 하시고 탭 누르신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국어 점수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 이용하지 마시고 국어만 이용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죠? 카운트 A를 해서 얘는 뭐 국어 점수 해도 되고요. 예, 성명을 해라고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래서 성명을 이렇게 잡아줬다고 하고 뭐 아무튼 지시가 돼 있으면 쓰시고요. 지시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예, 뭐 아무거나 잡아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는 100% 지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앰퍼샌드 결합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전체 인원수예요. 뭐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전체 인원수, 머릿수를 세라 그 말이고요. 셀의 개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함수죠. 평균이 80 이상인 합격자 수를 구하라. 만약에 이제 합격자를 80 이상으로 기준을 삼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그 말이죠. 색깔이 조금 검은색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함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카운트 if 탭 컨트롤 A 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에서 알맞은 함수 써라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또는 평균이니까 평균을 잡으시고 여기다가 큰 따옴표 열고 뭐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80 이렇게 하고 딴 데를 한번 찍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되죠. 그래서 좀 편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자 조건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줘 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또 뒤에다가 명을 붙여라 그러면 여기다 %에서 명을 붙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9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평균이 80 미만인 불합격자의 수를 구하라. 불합격자 수를 구하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80 미만이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카운트 if가 와야겠죠.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예, 평균 잡고 이번엔 큰 따옴표 해줘 버릇 할게요. 80 이렇게 좀 바로 결과가 나오죠. 그럼 3명 그죠? 성별이 남자인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sum if 써야 되는 건 아시겠죠? sum if 탭 컨트롤 A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별이 남자라고 하면 남자의 합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합범위는 항상 숫자라는 것을 염두를 두시고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이 나오겠죠. 조건은 이제 문자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국어가 80 이상, 성별이 남인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별이 남자라는 게 조건이니까 남자와 같은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별을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열고 같다 남 또는 이제 그냥 남만 써주셔도 되는데 큰 따옴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문자라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점수니까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714 나오네요. 성별이 남자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남자와 같은 인원수를 구하라. 남자와 일치하는 그죠? 그러면 이제 성별을 잡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겠죠. 남 이번에는 큰 따옴표 안 해줄게요. 딴 데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남자의 인원수가 9명이 나오네요. 총 12명 중에서 남자가 9명, 여자가 3명인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자, 성별이 남자인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는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에버리지 if를 쓰라고 해서 하나를 이런 식으로 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 count if, sum if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지시된 함수를 써야 되니까 average if 컨트롤 A 이렇게요. 성별이 남이 당연히 이제 조건으로 가겠죠. 문자니까 갖다 남 쓰시면 되고, 평균 범위는 국어 점수니까요. 국어 점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9.333인데 제가 소수부를 둘째 자리까지 미리 정리를 해놔서요.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sum if하고 count if를 나눠 같이 써라 그러면 이제 average if 쓰시면 빵점입니다. sum if 쓰시고 탭 컨트롤 A 한 다음에 조건 범위는 남이고요. 느는 생략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시면 생략을 하시고요. 지금은 생략을 좀 왜 숫자 뒤에 이제 이렇게 올 때는 생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어 점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끝난 거 아닙니다. 커서를 찍고 나누기 두 번째 함수에서는 이제 포고 타자를 치고 가로 열고 닫고까지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릴로드가 되죠. 성별이 남을 구해주시면은 위에 한번 찍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 나오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된 함수를 보고 뭐를 쓰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개를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인은 함수를 마음대로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지시된 함수를 써야만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고 이거 쓰라면 이거 써야겠죠.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명이 최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최 아스테리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최가 아니고 2로 바꾸겠습니다. 최씨가 없어요. 한 명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2로 시작하는 사람이 이강토, 이나라, 이몽룡 3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의하실 게 인원수니까 count if를 써가지고요. 조건 하나짜리니까 성명을 잡고요. 조건 범위, 찾을 범위로 같다 하고 2를 쓰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알겠죠? 2와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와 아스테리크를 포함해야 된다 그 말이죠. 2로 시작하는. 그죠? 아스테리크는 링크 해놨으니까 아스테리크 강의를 만능 문자 강의를 꼭 보고 오세요.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앰퍼샌드로 명을 붙여라 그러면 아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문자 처리가 되니까 왼쪽 정렬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아직 if주는 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수정을 좀 하고 왔습니다. 수정을 잘못해가지고 수정한 시트를 지워버렸네요. 제가 수정을 안 한 걸 놔뒀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합격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제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특정 함수를 쓰도록 지시를 내렸는데요. 아마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선택 사용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가세요. 자, 여기 뭐 큰 문제 없죠.
앰퍼샌드 명을 붙였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앞에 찍으면 전체가 나오고요. 여기 찍으면 이제 함수 합격과 같은 인원수를 구하라.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생략할 수 있다. 필기에서 요구하니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굳이 뭐 해석 생략해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아시겠어요? 나중에 실력이 업되면 그때 가서 이제 더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이 남자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시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7명. 그죠?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count if 가산점이 8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 A 한 다음에 가산점을 잡고요.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비교연산자를 모르시면 이거 허당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뭐 정렬 상태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중 조건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성별이 남이면서 학년이 2학년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때는 count if 못 쓰죠. count if지밖에 못 씁니다. 서로 다른 열에 조건이 두 개 한 거죠. 그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탭 컨트롤 A. 자, 두 개밖에 안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찍으면 이렇게 계속 127개까지 디스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성별이 남과 같은 그러면은 이제 성별의 범위를 잡고 같다 남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큰 따옴표는 안 해도 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제 학년이 이렇게 잡으시고 같다 2학년 탭 이렇게 누르시면 탭 키를 눌러도 딴 데로 가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 두 명이 나오겠죠. 또 뒤에다가 앰퍼샌드 붙여라 그러면 앰퍼샌드하고 명을 붙여주시면 결과가 두 명이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예. 또 성별이 남이면서 이제 점수가 8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별이 남이라는 게 조건이고 점수가 80 이상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왔으니까요. 당연히 두 개라는 건 아시겠죠. 이걸 보고 하나가 왔다고 하면 이거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성별이 남, 그 다음에 점수가 그거 나왔다 80. 비교 연산자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앰퍼샌드 0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두 명이 되겠네요. 남 80, 남 95, 두 명이요. 뭐 여기다 장난을 치면은 뭐 변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91이다 그러면 이제 3명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가산점이 5 이상이고 8 이하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가산점에 대해서 하나 의열에 조건이 두 개 온 거예요. 가산점 하나 의열에 5 이상 8 이하 인원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count if 하나 의열에 두 개의 조건이 온 겁니다. 탭 컨트롤 A. 크리테리아를 이제 가산점을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 5 써주시고 다시 한번 가산점을 두 번째 조건 범위로 잡고 작거나 같다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5명. 앰퍼샌드 붙여라 하면 이제 앰퍼샌드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명을 써주시면 되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개수에 대한 연습을 좀 시켜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그냥 그 위에 보시기가 불편할까 봐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다 복사를 하나 더 했어요. 이거 보고 푸시는 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엔 좀 배려를 좀 많이 하고 신경도 좀 많이 썼습니다.
성별이 남자인 점수의 합. 이 말은 성별이 남자와 같은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성별이 남이니까 이게 합범위로 들어갈 수는 없고 당연히 남자와 같으니까 조건에 참여할 범위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control A. 성별을 이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요. 큰 따옴 펴고 민남 이렇게 써져 버릇할게요. 저는요. 이렇게 하고 합범위가 누구예요? 숫자죠. 숫자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연한 옥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합범위는 당연히 숫자가 와야겠죠. 점수를 찍으면 가산점의 합을 구하라 하면 가산점, 점수의 합을 구하라 하면 점수. 이렇게 하시면 457이 나오겠네요. 뒤에다 뭐 원을 붙여라 뭐 아니면 점을 붙여라 그러시면은 앰퍼샌드도 점을 붙이시면 되니까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그냥 평가가 합격인 학생의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fx 눌러서 평가로 들어가야겠고요. 조건은 합격, 같다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점수의 합을 구하라 하면 점수, 가산점 합을 하면 가산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중 조건이죠. 성별이 남이면서 학년이 2학년인 가산점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 합범인데 성별이 남과 같고 학년이 2학년인 두 개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sum if g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여기가 하나일 때는 뒤에서 기다려주는데 두 개일 때는 안 기다리거든요. 썸랭디가 먼저 온다는 것을 좀 조심하세요. 가산점의 합이니까 가산점을 잡아주시고 성별이 남이라는 성별 범위를 잡고 남 그죠? 그 다음에 학년이 2학년이라고 했으니까 학년 범위를 잡고 여기다가 이번에 근다음 표현 해줄까요? 2학년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13명이 나오고 13이 나오겠네요. 가산점의 합이니까 13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고요. 뭐 뒤에다 원을 붙여라 그러면 원 붙이고 그 다음에 가산점이 5 이상이고 8 이하인 가산점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조건 범위도 가산점이고요. 크리테리아의 썸랭기도 가산점, 조건 범위도 가산점, 5 이상 가산점, 8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번에 평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균은 그냥 새로 안 하고 가볍게 설명만 할게요. 썸을 에버리지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 더 연습할 것은 sum if하고 count if를 써라 그럴 때는 나눠 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거는 제가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sum if를 count if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평가가 합격인 학생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평균이 점수 범위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조건 범위로 참아야겠죠. 합격은 조건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sum if를 count if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탭 컨트롤 A. 평가가 합격인 점수의 합을 구해야겠죠. 점수의 평균이니까 먼저 합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범위가 평균 범위하고 똑같으니까 끝난 거 아니고요. 커서를 찍고 나누기 count if 가로 열고 닫고 변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평가가 합격인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82.75 이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에버리지 if도 여기 보시면은 에버리지 랭지가 처음에 온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엔 만능 문자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능 문자에 관련된 멘트는 A로 시작하는 그러면 A 아스테리크, A로 끝나는 아스테리크 A, A를 포함하는 그러면 아스테리크 A, 아스테리크 이렇게 해서
EC로 시작하는 또는 EC인 그렇게 나오면 이 아스테리크를 이렇게 써줘야겠죠. 아시겠어요? 명을 붙여라 그러면 붙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사금, 이강투, 이금이 이 세 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큰 문제 없죠.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할 때는요, 이게 17이 맞나 안 맞나를 보시려면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을 하잖아요. 블록을. 그럼 약식 계산이 이 아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범위니까 두 개 잡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찍어주면 약식 계산이 나오니까 그 약식 계산하고 일치하는지 보고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름으로 끝나는 그러면 아스테리크 름, 그 다음에 금을 포함하는 그러면 이사금, 금보라, 이금이 이렇게 세 명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런 멘트만 오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좀 준비하시라고 해서. 자, 사과류, 뭐 마우스류 이렇게 PS2 마우스, 시리얼 마우스, 뭐 그 다음에 USB 마우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마우스하고 똑같은 건 없어요. 마우스로 끝나는 건 있는데 그것을 마우스류로 포함을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를 썼다. 아스테리크를 안 쓰고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우스에 아스테리크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도 되고 FX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도 어색하지만 답을 구해놓고 이게 완전 일치인지 부분 일치인지는 문제를 보고 좀 판단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또 2번도 풀어봤고요. 자, 3번은 그냥 if 함수만 이렇게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공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85점 이하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공 점수가 조건 범위 완, 그 다음에 70 이상, 85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두 개의 열의 두 개 조건. 이것은 하나의 열의 조건이 두 개인 거죠. 합격 여부가 합격이고, 합격과 같고 학년이 2학년인. 그러면 합격 여부가 합격이고요. 학년이 2학년과 같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합격 여부가 합격이고 학년이 2학년이 아닌이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조심하세요. 아닌 하면은 같지 않다. 꼭 좀 챙겨 놓으십시오. 아닌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닌 같지 않다. 아닌이 어떤 연산자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같지 않다를 아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다 또는 제외하다. 합격 여부가 합격이고 학년이 2학년인 전공 점수의 합을 거라 그럼 서미프즈를 써야겠죠. 합격 여부가 합격이고 학년이 2학년인 전공 점수 평균을 거라 에버리지 if. 사실 또 에버리지 if즈는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또 근데 이런 것까지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서미프즈를 카운트 if즈로 나눠줘도 이게 에버리지 if즈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 있더라도 먹으니까 혹시나 해서 에버리지 if는 서미프 나누기 카운트 if만 공부하지 마시고 상공회의소가 뭘 낼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준비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고충 오셔가지고 자, 나이대하고 점수대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좀 해보시게요. 나이대와 점수대. 어차피 상설 시험인데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이가 뭐 30대다.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카운트 if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70대다 해서 이렇게 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 이렇게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네. 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의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30대라고 하면은 조건이 두 개예요. 30대라는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30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30 이상이고 40 미만인 것을, 물론 이제 39 이하 써도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40 미만인 것은 3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온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count if를 쓰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과거에 count if를 쓰는 함수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count if가 나오기 전에 2007 버전 이전에는 count if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매로 썼던 것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지금 이제 count if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조건이 두 개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70대라는 조건을 해석하면 70 이상이고 80 미만인 게 두 개가 오는 경우죠. 그럼 첫째,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count if를 쓰는 거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ount if죠.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나이를 잡고요. 그거나 갖다 30. 또 한번 나이를 잡고요. 그냥 작다 40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이가 30대. 가장 무난하죠. 앰퍼샌드 하라고 하면 또 앰퍼샌드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걸 count if를 쓰라고 하면 조건을 못 받거든요.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에서 40 이상을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대만 남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30 이상인 인원수를 세서 40 이상인 걸 빼주시면은 40 미만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30 이상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6명 있네요, 총. 자, 이게, 자, 색깔을 한번 넣을게요. 빨간색으로. 30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40 이상을 빼준다고 하면, 여기 40하고 45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6-4, 2에서 4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30 이상에서 40 이상을 빼주셔야 40 이상까지 빠져서 미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두 번 야매로 쓰셔야 돼요. count if 탭 컨트롤 A 한 다음에 나이를 먼저 쓰시고 크거나 같다 30 아시겠어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빼기 해 주셔야 돼요. count 다시 if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나이를 잡고 40 이상을 빼주셔야 30 미만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이거 잘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지? 제대로 됐는데. 텍스트로 나왔나요, 여기가? 다시 한번 할게요. count if 탭 컨트롤 A 나이가 그거 나왔다 30 빼기 count if 가로 열고 닫고 나이가 그거 나왔다 40 딴 데 한번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죠? 자, 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요. 최근 경향은 아마 여기에 맞추시는 게 정석이고요. 이거는
옛날에 좀 나왔었다 생각을 하고 또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진짜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사라져야 편하실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죠? 사라지겠죠. 언젠간. 예, 그 다음에 70점대도 마찬가지고요. 70 이상이고 80 미만이니까 다이렉트로 조건을 두 개를 써줄 수도 있고 70 이상에서 80 이상을 빼주셔야 70 미만이 남으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말장난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 이제 돌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좀 끊을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비교값의 값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값의 값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아시겠죠? 비교값의 값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